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무슨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은 전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전지를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낙엽 지면서부터 해도 되는데, 여기는 이제 시설이라, 낙엽이 한 12월 중순 아주 추워져야 낙엽이 지니까, 그때부터 뭐 한 1월 뭐 중순이나 1월 말까지, 뭐 2월 달에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한가할 때 하는 게 뭐 시간상으로는 좋겠죠. 마지노선이 있을까요? 물을 뿌리가 막 왕성하게 빨아들이는 시기에 전지를 하면은 물이 올랐을 때 그 전지한 그 단면이 굳기 전에 물을 올리면 그 단면에서 물이 엄청나게 막 흘러 떨어지거든요. 예. 근데 전지를 일찍 해놓으면 마감이 딱 되기 때문에 한 방울 정도 비칠 정도로만 그 수액이 이제 흐르기 때문에 수액을 안 버려도 되는 그런 이점이 있는 거죠. 혹시 그 수액 때문에 곰팡이 피는 것도 발생합니까? 발생하죠. 그게 어쨌든 수액은 순수한 물이 아니잖아요. 양수분이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코처럼 늘어져가지고 곰팡이 피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떨 때는 심할 때는 이 눈에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발화할 때. 그래서 차라리 조금 서둘러서 1월 뭐 중순까지 이제 전지를 마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상처가 아물어지기 때문에 수액이 막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전지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수확하는 가지를 이제 주지라고 하고, 그 주지의 간격, 그러니까 열매 가지의 간격, 주지에서 열매 가지의 간격을 한 면에 이제 이렇게 겹치지 않게 20cm 정도가 적당하다고 했는데, 이걸 이제 지그재그로 하니까 양쪽으로 하면은 사실 이쪽 10, 이쪽 10 하니까 10cm 한 개씩 그 결과물질을 받은 거잖아요. 그 결과모지를 유지하는 형태로 이제 전지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분지가 이제 좌우로 여기서 분지가 됐으니까 이 왼쪽으로 가는 가지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20, 20, 20, 20. 요 간격을 맞춰서 잘라주는 게 중요하고, 이제 이 나무는 이제 한 4년 차, 5년 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미 그 주지에서 결과모지가 나오는 형태는 이미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오면은 요 가지 같은 경우는 열매를 작년까지 달았는데 이 가지는 안타깝게도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제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 때 20, 20, 22 조건을 맞춰줘야 되는데 얘가 죽었으니까 이 가지를 하나 더 남겨서 얘를 받거나 이 가지를 받아서 얘를 받거나 해가지고 좌우에 있는 가지를 살펴서 얘를 쓸 거냐 얘를 쓸 거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방향성을 보고 얘를 남기는 게 유리하냐 얘를 남기는 게 유리하냐 하고서 이제 전지를 하면 되는 거고, 또 상대적으로 이쪽도 없으면 여기서도 이쪽으로 보낼 거 여기서도 이쪽으로도 보낼 거, 그것까지 계산해서 20cm 간격을 유지하는 쪽으로 생각해서 잘라주는 거죠. 한번 시범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일단 왼쪽으로 먼저 한번 가보고, 얘는 제가 이제 한 나무씩 잘랐는데 한 눈씩 여기 20, 20, 20 얘는 이제 여기 딱 맞는데, 요거는 이제 작년에 깍지를 잡겠다고 고압세척기로 막 이제 쏘는 영상이 있었는데, 첫눈까지 이제 깍지가 심해서 첫눈까지 껍질을 깐다 생각하고 이제 두 눈을 남긴 다음에 나온 눈에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이제 전지한 죽은 가지. 근데 얘를 남겨 놓으면은 여기에 또 깍지가 알을 낳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얘를 이렇게 제거를 해준 다음에 똘똘하게 보이는 한 눈을 남기고 자르겠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껍질을 깐다고 작년에는 이렇게 자르거나 한 눈을 더 남기고 자른 다음에 요 눈까지 이제 껍질을 깐다고 싹 벗겼는데, 작년에 일부 전지를 먼저 해가지고 이렇게 한 눈만 남은 상황에서 깍지벌레 알들이 이렇게 막 묻어 있던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 고압세척기의 그 앞에 노즐의 그 거리를 조금 멀게 해서 약하게 이거를 씻어내서 재배를 해보니까 이렇게 짧게 자르고 깍지 있는 알을 씻어내도 그 효과가 90% 이상 방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결과모지 전진을 덜 시키는 방향으로 자르고 여기에 깍지알이 있으면 씻어내는 쪽으로 한다.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이런 묵은 가지들을 일단은 자른 다음에 이렇게 잘 형성된 가지 중에 잘 나온 똘똘한 눈 하나를 남기고 자르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전지를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장점은 뭐냐 하면 10년을 농사를 지어도 여기서 결과모지가 전진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결과모지가 이렇게 뭉치는 균이 형성이 되는데, 얘를 해마다 두눈 전지를 한다고 보면은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두눈 전지하고 또 여기서 두눈 전지하고 또 여기서 두눈 전지하고 하다 보면 1년에 짧게는 3cm, 많게는 5cm씩 결과모지가 전진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한 10년 정도 되면 여기에서 전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입수가 하나, 둘, 셋, 넷, 최하 5개 정도는 입수 확보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주지에서 멀어지지 않게 결과모지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전지를 하는 거예요. 네, 작년에 여기 껍질을 벗겨내셨잖아요. 예. 뭐 올해도 껍질을 또 벗겨내야 되나요? 작년에는 이렇게 샅샅이 벗겨가지고 지금 맨질맨질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벌레가 깍지나 이렇게 알을 낳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는 않은데, 올해 새로 형성된 새로 형성된 자마서부터 기부에서 이렇게 거칠거칠한 요런 부분들에 알을 낳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요 작년에 형성된 가지가 말랐던 요런 부분에 요 심을 파고들어서 알을 낳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한번 보면은 요게 작년에 죽은 가지 그 심 부분에 깍지가 들어가서 알을 낳은 거예요. 요거는 제가 자르니까 이게 표시가 난 거지, 겉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묵은 가지들을 이렇게 제거를 먼저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다 보면 여기 이게 또 한 개가 나왔는데, 여기 위에 약간 그 붉은색으로 동그랗게 이게 돼 있는 게 이게 가루깍지 성충이에요. 이 가루깍지 성충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렇게 하얗게 여기 알이거든요. 요거를 이런 애들도 보면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데는 잘 없고 안 보이거나 거칠거칠한 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묵은 가지들을 일단은 다 깨끗하게 제거를 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보이고 이런 것들을 고압으로 씻어내야 이게 이제 방제 예방이 되는 거죠. 중점적으로 저희가 이 전지에서 고민해야 되는 거는 이 주지에서 각각 좌우로 10cm씩 가지를 뽑을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야 된다가 1번 개념인 거고, 2번 개념은 결과모지가 전진하지 않도록 최대한 짧게 유지하기 위해서 한눈 전지를 바짝 해주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묵은 가지들을 철저하게 제거를 해서 병충해 방지를 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물로 씻어줘서 이 병충해들을 땅으로 떨어뜨리는 개념으로 전지를 해야 된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열매 가지수를 적정량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포도는 10cm 좌우로 받았을 때 잎도 안 겹치고 열매도 안 겹치기 때문에 이 방법이 그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 방법인데, 1m에 10개의 눈을 남긴다 생각하고 전지를 해야 되는 거죠. 해충의 알들이 이렇게 보일 때는 어쨌든 전지를 다 한 다음에 이거를 고압으로 씻어내면 이게 어디로 가요? 바닥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 바닥으로 간 상태에서 빠른 시일 안에 기계유제를 도포를 해서 이 알들이 부화하지 못하게 기름 코팅을 해서 죽이는 그런 방법을 최대한 빨리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예방 조치들을 한다면 90%, 95%까지 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육기간 동안에 병해충 관련된 약제나 이런 것들을 덜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계 방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밀도를 아예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보고 갈게요. 요 가지는 작년에 이렇게 두 눈 전지를 한 다음에 여기는 껍질을 깐다고 이렇게 눈이 떨어져 나가서 발화가 안 된 상태고, 요 두 번째 눈에서 받아서 이렇게 왔는데,
요 두 번째 눈에서 받다 보니까 이제 좀 짧게 이게 묵은 가지가 형성이 됐죠. 그럼 일단은 칼날을 이렇게 돼서 얘를 최대한 줄기에 가깝게 잘라내고 올해 전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했어도 이렇게 지금 잘라낸 가지가 이렇게 됐잖아요. 작년에 같으면 이렇게 잘랐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고서 요 눈을 씻어내 이제 싹 없앤다고 생각하고 요 눈을 받았을 건데 올해는 씻어내는 효과가 좋으니 이렇게 남겼는데 이렇게 남겼어도 눈으로 보이는 눈은 없지만 이렇게 만져보면 요것도 눈이 볼록하게 나와 있는 거고 요 반대쪽에 봐도 이렇게 아주 우수한 눈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보이게 잘라도 이렇게 자마가 두 개씩이나 크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수확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결과모지 전진이 결국은 1cm도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을 해도 이렇게 결과모지균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입수 확보에도 유리하다. 이렇게 전지를 하는 거고 요 옆에 눈은 또 20cm 유지가 됐는데 얘는 두 눈 전지를 했지만 다행히 밑에 눈에서 눈이 발화가 돼 가지고 요 한 눈은 이 묵은 가지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 남겨놓으면 요런 데다가 그 깍지 알들이 나올 수 있으니 대고서 아예 얘를 먼저 이렇게 제거를 해준 다음에 지금 여기 요 나무도 보면은 줄기도 보면은 여기 하나 여기에 벌써 두 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반대편에도 보면은 이렇게 또 눈이 하나 있고 이게 사실은 따지면 이게 첫 번째 눈이고 이게 두 번째 눈이 되는 건데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밑에는 첫 번째 눈을 살리고 얘는 자마인데 얘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방향성에 맞게 순따기 할 때 골랐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얘는 두 눈 전지하고 첫 번째 눈에서 받았기 때문에 결과모지가 상대적으로 전진을 하지 않았는데 얘는 두 번째 눈에서 받았기 때문에 위에 눈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랐다고 봤을 때 벌써 이 결과모지의 길이가 얘보다 한 2, 3cm 더 길어요. 그게 이제 10년이 쌓이면 차이가 많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짧게 잘라서 결과모지가 많이 전진하지 않게 그거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전진은 기본적으로 이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부족한 게 있으면 4월 초쯤에 눈썹금을 할 때 그때 가서 방향성을 보고 좌우로 받아도 크게 늦지 않는다. 포도는 이게 장점이 있어요.